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늘리는 것보다 원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경제 성장률이 1%대입니다. 사실상 성장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내수 소비가 전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카지노 도박하러 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유흥에 흥청망청거리고 전부 다 맥주 마시러 다니고 소주 마시러 다니고 이제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이제 계속되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이제 우길성천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되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한국은요, 부동산 때문에 경제 폭망이 거의 그냥 확실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한국은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망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때까지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올인한 탓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현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거죠. 앞으로 자산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끌들은 이제 지옥 시작이죠. 2025년부터 무지하게 이제 많이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연끌들이 뱉어내는 부동산 물량들, 경매 대기 물량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죠. 2025년, 6년, 7년, 8년까지 최소 4년간 이 경매 물량이 미친듯이 나와서 소화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야 감정 가격이 높고 낙찰가도 좀 높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 가격도 내려가고 낙찰 받는 가격도 내려가고 아마 그 몇 년간의 경매 가격이 나중에 일반 시장에 거래하는 가격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격 자체도 같이 내려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5억짜리 집이 지금 15억, 20억까지 올랐죠. 그게 이제 최근에 20억 하던 게 한 10, 한 5억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략. 근데 그게 다시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안 내려간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안 팔리면 이 빚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격을 많이 낮춰서라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버틸만 하니까 버티겠지만 원달러 환율 1,500원, 1,600원, 1,650원 그 이상 올라가면요. 감당 안 돼서 다 뱉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자산 시장의 대붕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꽤 무서운 얘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금리 때는 리츠 사고 저금리 때는 배당받을 배당주식 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금리 때 삼성전자 3만원대 되면 사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좀 더 두고 보고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2025년 백수가 대거 창고라면요. 그들이 영화 보러 가고 KTNG 담배 피고 동수에 스테이크 커피 마시고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러고 사는 거죠. 앞으로 CGV나 롯데손해보험이나 강원랜드는 기다리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가 아니라 3년, 4년, 5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계부채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계부채 다중채무자 62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들 중에서도 연체하고 있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돈을 저축하고 자신의 삶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동안에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황의 시대에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하고 다르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게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벤츠 끌고 다니고 하니까 되게 여유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장에 1,000만 원 없는 인간들도 되게 많고 1억 이상 가지고 있다. 한 2억쯤 있다. 라고 하면 되게 보통의 사람으로는 대단한 거죠. 현금성 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0.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므로
현금을 2억 가지고 있다, 5억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매우 건전하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돈이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나중에 삶이 편안하고 젊었을 때 흥청망청거리고 과시하고 대단한 것처럼 폼 다 잡고 살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되게 살아가는 삶이 피폐해진다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개인들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수준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을 갖는 0.9%에 속하는 이 부자가 되긴 어렵죠. 하지만 노력하면 현금성 자산 2억, 3억 혹은 좀 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4억, 5억을 마련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 집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 2억, 3억, 4억, 5억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연금 받고 고비당 우량주도 있고 고이자 주는 채권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금액이 나는 아무리 해봤자 뭐 4억 5억은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현금 2억 마련하는 게 최대다. 그러면 그 2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2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을 생각하고 10억을 생각하면 사실 의욕이 꺾여서 아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욕심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축적해 나가고 저축하고 하려고 마음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에 50만 원 그걸로 1년 해봤자 600밖에 안 되고 10년 해도 6천밖에 안 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라고 하지만 5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돈이 몇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원금으로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되기도 하고 1억 5천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짓 안 하고 그 50만 원 그 푼돈 가지고 뭐 하겠다고 주식이나 해야지 혹은 코인 해야지 이런 인간들은요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한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50만 원씩 저축하는 건 금액이 좀 적다. 50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60을 그리고 70을 나중에는 100을 150을 그 이상을 이제 확보하려고 애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저축하는 습관, 모습, 태도를 먼저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돈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